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들어가죠. 뭐 정변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 오겠지요. 네. 자, 문다혜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어저께 정혁진 변호사와 저도 문다혜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인식의 어떤 폭이라든지 네. 이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의 어떤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낱낱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은 또 강찬호 논설위원, 논설위원이 간다. 뭐 강찬호 논설위원이 발빠르게 또 어저께 문다혜의 고구시간대학, 사실 고구시간대학에 대한 어떤 그 기사는 많이 나왔습니다. 찾아보면 그렇죠. 네. 그 당시 이제 조선일보가 또 주간조선이 제일 먼저 썼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제일 먼저 쓴 건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죠. 아, 물론. 네. 산케이신문을 받은 게 이제 네, 주간조선이고, 네. 그 다음에 주간동화도 받았어요, 당시에. 당연히 그렇게 되죠. 예. 네. 그러면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월간조선이 받고,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신문들은 조금 조심스러워요. 아, 그때 아니면 조선일보가 썼습니다. 정건현 논설위원이 그 칼럼으로 썼어요. 아, 그렇고. 아, 맞아요. 네, 저도 갖고 그래서 있는데. 조선일보에서 그게 보도가 된 거예요. 예, 네. 보도가 됐는데, 근데 사실 그걸 막 확 하고 따라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청와대가 미적지근했거든요. 미적지근한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입을 싹 다물고 절대 거기에 대해서 입을 안 여는데요. 이 민주당 이 사람들의 가장 나쁘고 더럽고 위선적인 게 뭐냐면요. 예. 자기네들이 불리한 팩트는 네. 절대 얘기 안 해요. 아하.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없는 것도 팩트라고 막 들이대는 사람들이 네네. 명백한 팩트가 이제 걸려가지고 네. 뭐 언론이라든가 야당이라든가 물을 때 네. 특징이 뭐냐면은 네. 무조건 묻지 마. 네. 예, 그리고 대답 안 해. 네. 이런 걸로 가요. 대단히 아주 그 민주당스러운 전략인데 네. 저는 기자로서 이런 거 하도 많이 당해봐가지고 네. 뭐 저는 뭐 그 속을 빤히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른바 이 곡구식간 때 유학 논란 이거에 대한 그 문의 침묵. 네. 정말 우리 한용우님의 님의 침묵을 정말 깨는 정말 최장기 그 침묵에 아주 대답 회피. 몇 년째죠? 지금 침묵한 게? 문의 침묵이 이제 그게 보도가 된 게 2018년인가? 네네. 그때 보도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한 벌써 얼마입니까? 한 6년 이상 6년 이상 문의 침묵하고 있는데 계속되고 있죠. 그렇다고 부인을 못 하니까 네네. 아마 미칠 거. 그거 속으로 아주 힘들 겁니다. 네. 네. YAC님 이렇게 읽어야 되나? 아니면 야씨님이라고 읽어야 되나? 어쨌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버전님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무 일 없으십니다. 지금 등장하셨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정 변호사 등장하셨습니다. 네네. 인사해 주세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세요. 고기가 블랭크였거든 계속. 네네. 네. 궁금할 게 뭐 있나요? 조금 차가 막히신 것 같네요. 네네. 네. 네. 차가 많이 막히셨나요? 목요일이니까 목요일은 또 한잔 하는 날. 그러니까 한 잔에서 지금 드신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많이 차가 막혀서. 좀 막히셨나 그러니까 봅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되는 일들을 그러게요. 꼭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너무나 맞아요. 합리적인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데 예. 정말 골 때리고 희한하게 대답을 회피하거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치에 닿지 않는 답변이랍시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그 강찬호 위원이 강찬호의 시선으로 하나 쓰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정법전하고 저하고 어저께까지 사실 몇 번 언급은 했어요. 네. 문다혜가 고구식한 대학 나왔다. 그런데 청와대는 확인할 수 없다. 아니요, 이렇게. 다릅니다. 달라요? 이걸 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 오늘 나온 얘기는 이거죠.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했는가. 네. 이거를 제가 오늘 처음 소개를 드린 겁니다. 예, 그럼 말씀해 주시죠. 이 얘기는 처음 나온 얘기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청와대나 민주당이 이 대통령 딸, 반일 대통령 딸이 일본 극우대학을 나왔다. 네. 라는 이 쇼킹하고도 충격적인 소식에 대하여 네. 절대 부인도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도 하지 않으면서 NCND. 완전히 모른 척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기자들이 이제 물어본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근데 저거 물어봤습니다. 네. 제가 물어봤더니 청와대 물어봤거든요. 당시에? 그럼요. 예. 그 터졌었다는 2018년도에 네, 그때 이제 맨 처음에 조선일보에 그렇게 기사가 나고 네. 그때 조선일보도 어떻게 기사가 났냐면 그냥 네. 산케이 신문을 인용한 거예요. 네. 산케이 신문에 이런 보도가 났는데 이 보도가 나고 지금 열흘이 흘렀는데 네. 청와대가 아무런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네. 이게 만약 이 기사가 오보라면 지금 아마 방방 뜨면서 언론 중재부터 네, 뭐 외교 문제. 그다음에 이제 산케이 극우신문 정말 우리 가짜 뉴스에 아주 그냥 온상 네.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매체 네. 그리고 이 뒤에는 제국주의 일본의 음험한 그림자 네. 뭐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갑자기 또 반일 뭐 일본 안 가지 맙시다 뭐까지 갔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없죠. 그러니까 정보양 그때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열흘 이상 청와대가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네. 이 기사는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네. 요 정도로 갔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고는 야 이거는 진짜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되겠다. 네. 해서 두 갈래로 취재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 기사를 직접 쓴 구로다 가스히로라는 산케이 신문 한국 특파원. 네. 그분이 이제 언론계로 치면 아주 아주 시니어 기자예요. 네. 네, 나이가 아주 많은 그 기자인데 음흠. 한국말도 되게 능통하고 오래 한국을 출입했기 네네. 오래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많이 아는 분도 많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직접 전화도 하고 직접 만나기도 해서 네. 이 취재 경위를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걸 알았냐? 그리고 뭐 외람되지만 정말 사실이냐? 예, 예. 이제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구로다 특파원이 지금 일본에 가 있죠. 일본하고 한국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예. 그런데 그때는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가 만난 예, 거죠. 특파원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서울지국장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취재 경위를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간단하다 이거예요. 네네. 그 국구식간데 내 친구가 있다 이거 교수가. 아하. 예. 그런데 어느 날 그 교수가 그 지금 한국에 막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데 네네. 그 사람 딸이 네. 우리 학교를 나왔다는 그런 외부에서 네. 어떤 제보성 문의가 들어왔다. 네네. 그래서 우리 학교 쪽에서 학적부를 좀 확인해 보니까 네. 실제로 있었다. 있었다. 예, 문다이가 있었다. 학과는 21세기 아시아 학과라는 과의 학생이었다. 21세기 아시아과. 예, 21세기 아시아라고 있습니다. 거기 네. 검색해 보면 거기 한국인 출신 계열 그 교수도 있고 네. 뭐 그런 과입니다. 예. 네. 그런데 거기를 이제 졸업한 그래서 그 학적부에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네. 그래서 대학 쪽에서는 경사다. 네. 우리 학교 졸업생 아버지 학부모가 네네. 한국 대통령이 됐으니까 네. 그 문다혜 졸업생하고 그 문재인 학부모한테 네. 축전을 보내는 게 어떠냐 네. 하고 내부 논의까지 했대요. 아, 진짜로요? 네. 어. 아 그렇지 않습니까? 어허. 아니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예, 뭐 예를 들어 뭐 서강대니 예. 서강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나왔을 때 떨어졌겠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학교 졸업생이 대통령 됐다고. 예, 예. 그래서 막 저 서강대 플래카드도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당연히 그 일본에서도 아유 예. 우리나라 옆에 중요한 이웃 나라 대통령이 음흠. 아 우리 학부모였네. 이러니까 이제 축전 보내려고 했는데. 네. 일본이 약간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어떤 자기 잘났다고 이렇게 좀 자화자찬하는 걸 꺼리는 문화가 있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제 뭐 자랑하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 학교는 저 대통령 학부모가 있다. 한국 네. 대통령. 네, 남의 나라지만 좀 대통령인데 그러면 굉장히 학교가 자랑할 만하잖아요. 네네. 그 너무 우리가 자기 자랑 대놓고 하는 것 같아서 네. 그거는 하지 말자 해서 접긴 했지만 실제로 그 정도까지 나왔다는 거는 정말 학교 내에서 인지가 됐다는 거고. 졸업은 진짜 했대요? 아니 했으니까는 축전을 보낸 거죠. 그렇군요. 네, 중퇴를 한 거 모르겠습니다. 중퇴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네네. 어쨌든 편입을 해서 다닌 걸로 지금 얘기가 되거든요. 2학년인가 편입한 2학년이지 3학년이지 해서 네네. 최소한 2, 3학년을 다닌 것으로 네.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곡부식간을 다녔다 나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 기자가 또 한 번을 쓴 게 아니고 두 번을 썼어요. 네네. 처음에는 네네. 그 당국 대통령 딸이 일본 대학을 나왔다라고 네네. 썼어요. 근데 네네. 다음에 또 칼럼성에다가 네네. 최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반일이라고 우리 일본 내에서 논란이 많은데 네. 실은 이 사람은 일가 전체가 친일이다. 네. 그 아버지라는 사람, 문재인은 스시를 되게 좋아하고 네. 부인 김정숙은 일본식 다도를 좋아하고 네네. 그리고 딸은 심지어 우리 이제 독고식간 대학을 나왔다. 네네. 라고 이제 완전히 약간 비아냥성으로 쓴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무슨 반일이냐. 네네. 알고 보니까 굉장히 친일인 사람들이다. 네네. 이렇게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청와대가 봤다면 이게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네. 이른바 정말 방방 뜰 수밖에 없는 그렇죠,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네네. 정말 물어봤어요. 한국 대사관이라든가 네. 한국 외교부라든가 네. 문재인 청와대라든가 네. 뭐 항의 정정보도 요구 없었냐 그랬더니
아, 나는 그런 반응이라도 한번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네.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네, 일본 네. 말로 나이데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잠깐만요. 네네, 아, 네. 말씀 끊어 네. 죄송한데요. 아니다. 네. 내가 진짜 궁금한 게 그러면 구로다 특파원은 네. 구로다 지국장이었던 구로다 기자는 학접부를 직접 본 거예요? 아니면 친구가 본 거예요? 그거는 정확히는 제가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친구를 통해서 사실상 컨펌을 거의 아, 받았다는 확인했다? 그러니까 그 친구를 통해서 확인했다는 것이죠. 예. 뭐, 어쨌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진짜 학접부의 존재는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제 네네. 구로다 기자는 100% 사실이라고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네네. 저한테 기사가 사실인 거죠. 네네. 뭐 외람됩니다만 내가 네네. 물어보면 100% 사실이다. 네. 그리고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음.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2번을 썼는데 네네. 어떻게 반응을 안 하냐. 네네. 일본 대학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논란일 것이고 네. 그다음에 곡구식간 대를 나왔다고 한 번 더 썼는데 네네. 2번 다 어떻게 이른바 한국 정부가 쌩을 깔 수가 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100% 사실이다 인 것이고 그 기사 이후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그 내용이 재생산됐지 않습니까? 국내 언론도 많이 나오고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항의라든가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청와대 출입하는 후배한테 네. 물어보겠어요. 네. 그 후배니까 야 그거 저 부탁이 있는데 그 청와대 그 홍보라든가 정무 라인에다가 네. 그 이 한겨레 신문 기사 내용이 맞느냐 간단히 그냥 딱 예스 노로 물어봐라. 네네. 그러니까 다 문다혜 씨 대통령 따님이 일본 고쿠시칸 대학을 다녔다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네. 예스냐 노냐 물어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좀 있다가 그 후배 기자가 저한테 그래요. 선배 물어봤더니 무슨 맥락에서 그런 질문을 하냐고 합니다. 그래요. 내가 그래서 약간 속으로 화가 나가지고 네네. 아니 지금 일본 언론에서 한국 대통령 딸이 일본 대학을 나왔다고 보도를 했는데 네네. 아니 그럼 당연히 우리 한국 언론 입장에서 그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 그냥 물어보는 거지 네. 거기에 무슨 맥락을 따지냐 네네. 뭐 맥락을 따져서 그래 뭐 우리를 공격할 입장이라면은 답변을 안 해주고 공격이 아니고 뭐 이걸 찬양을 할 입장이면 답변해주고 뭐 이런다는 뜻이냐 네. 그런 거 없고 네. 당연히 기본적인 의문이 나오는 사안이니까 그냥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예스 아니면 노로 대답을 하라고 해라 네. 그냥 그랬죠. 네.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는데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래요. 네. 그땐 진짜 시간이 걸려요. 뭐 네. 이 간단한 내용을 네. 진짜 한 이제 일주일 열흘 넘게. 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요 후배가. 예. 선배 그래서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뭐라 그러든 그랬더니 확인이 안 된다입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확인이 안 된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네. 저도 기자하면서 이제 이런 그 정부 쪽에서 회피성 답변하는 거. 우리 이종근 우리 대선배께서도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이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확인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예.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보통 듣죠. 그렇습니다. 확인해 줄 수 없다가 정확하죠. 네, 사실은. 아니 정확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확하다는 게 아니라 늘 그렇게 답변을 네, 하죠. 그거는 하나의 정부의 문법으로 있고 이 기자들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대표적인 경우가 외교 협상할 때 네네. 어떤 앞질러서 쓰는 언론이 있잖아요. 네네. 지금 한미 이번에 FTA 2차 협상 드디어 쟁점 타결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네네. 났는데 네. 우리 다른 기자들이 그거 보고 이 기사 맞냐고 하면은 정부가 아직도 협상 중입니다. 네네. 지금 저희가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네네. 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이해를 하잖아요. 네네. 왜냐면 네네. 아직 협상이 안 끝났는데 네네. 서둘러 보도가 나왔으니까 이제 네. 이렇다든지 보통 그래서 외교 기밀, 국가 안보, 네. 협상 중인 어떤 사안 네. 이런 것들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국가 안보입니까? 그렇죠. 협상 중인 상황입니까? 네. 이미 그때 10몇 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여부예요. 네. 이거 더군다나 그냥 지금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도 건대미대 나왔다고 청와대나 문재인 주변 사람들이 다 소개했어요. 네. 대통령 선거할 때. 네. 그런데 왜 딸은 안 된다는 겁니까? 네. 그리고 그 말이 굉장히 오만방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했다면은 이건 무슨 의미냐? 우리는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뜻이 네. 되잖아요. 곤란하다. 그러니까는 네. 이 사람들이 요 네. 말을 만들어낸 거다. 요거에 너무너무 괘씸한데 확인해 줄 수 없다라면은 제가 바로 비판할 수가 있어요. 난처하니까 지금 보니까는 진짜 고구시간대 나온 게 맞나 보다. 그러니까 이걸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호도를 이런 식으로 아주 회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딱 쓸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확인이 안 된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되냐면 일단 우리도 모른다. 그리고 다는지 안 다는지 우리가 확인이 지금 되지가 않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실 굉장히 사악한 거죠, 이거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묻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가 굉장히 난처하고 이거 힘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답변해 줄 수 없다라는 말도 못 해야겠다. 그냥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넌 묻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물은 건가요? 국민이 물은 거죠. 네네. 국민이 물은 건데 제가 대신해서 물은 것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저는 그 순간
솔직히 말해서 아니 일본 딱 다닐 수도 있지. 그 뭐 저 구구대학이지만 뭐 요즘 많이 뉘우치고 21세기 아시아 학과라고 그 저 뭐냐 이제는 아시아 옆 주변 이웃 나라들하고 잘 지내려는 그런 학과를 만들어서 거기 갔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도 뭐 논리를 나름대로 세울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아예 묻지 마. 확인이 안 돼.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제가 진짜 기자로서 머리끝까지 좀 화가 굉장히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갖고 있다가 이번에 쓴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제가 이번 칼럼을 통해서 우리 독자나 우리 국민 여러분께 새로 알려드린 두 가지 사실은 첫째, 그것을 확인한 기자는 정말 국구식간대에 믿을 만한 확실한 소스를 통해서 확실한 그 문헌을 통한 컨펌이 된 기사라는 점. 두 번째, 근무하는 교수가 있고 그렇죠. 교수가 학적을 확인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럼 예. 그 교수가 직접 확인했는지 네. 아니면 그 교수는 그 중간에 연결만 됐고 이제 대학 쪽에서 왜냐면 그거는 행정하는 쪽에서 네, 확인하는 네. 게 그 교수는 그 직접 네, 행정을 네. 하는 분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뭔가 연결이 되는 건데 하여간 저는 그걸 볼 때 정말 그 위선이 쫙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보면은 옛날에 저 뭐지 그 복구식가인데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문제의식이 없이 갔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반일 대통령으로 자리매김되니까 그런 가족의 과거사가 아예 거론되지 않게 하겠다는 건데 이 사람들 얼마 전에 얼마나 지금 윤 대통령 비판했습니까? 입틀막 그렇죠. 한다고. 예, 예. 입틀막 한다고. 물론 경호원들이 그 대통령 행사장에서 소리치는 사람 입 막고 끌고 나가고 보기가 안 좋으니까 비판할 수 있죠. 이것도 입틀막이에요. 이것이 입틀막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네. 뭐 손만 안 대고 폭행만 안 했다 뿐이지. 그렇죠. 이거 정말 너무 사악한 사람들이 사악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만하기가 이를 데 없는 시기였죠. 네, 그렇죠. 온갖 적폐를 다 우리가 청산한다 하면서 네. 기자들이 질문하면 이건 모두 다 박근혜 탓이다. 네. 라고 대답하던 그렇죠. 시절이었고요. 네, 네, 예전에 만약에 보수 정권이 그랬다고 한다면 난리를 칠. 예를 들어 보수 정권이 말이죠. 네. 정말 제가 오늘 일부러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딸이 있고 그 딸이 일본의 우익성향대학 다녔는데 일본 언론이 그걸 보도했고 그런데 대통령실 용사는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고 뭐라고 NCND 하고 있으면 네네. 민주당이 어떻게 나왔겠나. 네네. 네.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 제가 얘기한 겁니다. 2018년에 겪은 것을 사실 강찬호 논설위원이 갖고 있다가 지금 그때 당시에 답변을 이렇게 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상계신문의 구로다는 이렇게까지 확인을 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상기시키기 위해서 칼럼을 썼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문다혜와 송기인의 네. 알 수 없는 제주도 별장입니다. 그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서. 어우, 정말요? 왜냐하면 네. 윤건영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윤건영이 그냥 그거 조용히 뭐 넘어갔으면 모르겠는데 그 답변이 네. 더 파장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쪽에서 특히 그런 분들이 뭔가 쉴드로 나오면은 그거는 더 보통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걸 이상하게 쉴드 치다가 그렇죠. 더 큰 앙화를 지금 스스로 자초하는 일들이 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거기 직접 등기부 등본까지 떼보신 네. 정혁진 변호사의 또 아주 멋진 설명이 계실 것 같습니다. 갑자기 훅 들어오네. 훅 들어온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네네. 제가 지금 다른 거 보고 있었는데 아, 일단은 조금 그 강찬호 기자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그 추가를 갖다가 할게요. 네네. 이거를 날짜를 잘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문다혜 씨는 굉장히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를 어디 다녔냐면 부산외고 다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부산외고에 무슨 과를 다녔느냐? 이제 외고는 다 뭐 영어과, 불어과, 독어과 뭐 이런 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산외고 1억과를 네. 2학년까지 다니다가 네. 그 중간에 다른 학교로 전학 갔다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그 국사관대학교, 곡구식간대학교에 곡구식간다이. 갔는데 네. 그런데 그때가 몇 년도인지 아세요? 2002년도 아닙니까? 그 문다혜가 몇 년생이냐면 82. 83년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 83년생인데 만약에 재수를 안 하고 곧장 그 가면 곡구식간대학에 갔다고 들어갔으면 하면 2002년도인데 편입했다고 조금 들었어요. 전에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편입했다고 내 들었어요. 생각에는 2003, 4년 쪽에 그렇죠. 들어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뭐 숭실대 다니다 갔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2학년 때 편입했는데 한국에서 대학을 들어갔을 때
그때 재수하지 않았으면 2003년이고 그렇죠. 뭐 재수 정도 했으면 2004년인데 네. 제 생각에 재수를 했을 것 같아. 네. 왜 재수를 갖다가 하냐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롯데 관광? 아니요, 롯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롯데하고 일본하고 하면 합작한 회사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뭐 어떤 회사냐면 네. 롯데 JTB예요. JTB, 네. 제페니스 트래블 뷰로 맞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가장 큰 여행사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문다에는 고등학교도 1억과 대학은 일본 대학, 네. 취직한 것도 일본 회사에 취직한 거야. 일본계 마찬가지예요. 회사. 네. 왜냐하면 일본어 회화가 가능한 사람을 그렇죠. 네. 우대한다라고 그때 나왔는데 왜냐하면 롯데 JTB가 공채 1기로 뽑았는데 네. 그게 언제냐면 2007년도거든요. 10월 달에. 네. 그때 공채 1기로 들어간 사람이 문다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네. 다시 한번 정리를 갖다가 하면 그러니까 2007년도에 졸업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4를 빼면 2003년일 테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1학년부터 다닌 게 아니고 2학년으로 편입했다라고 그러면 네. 2004년도가 되잖아요. 네. 2004년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뭐 하고 있었습니까? 2004년이면 저 노무현 청와대에서 청와대에서 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수석하고 있잖아요. 수석한 걸로 아는데 그때. 민정수석. 그렇죠. 네. 그때는 처음에 민정수석이요. 초반에는 수석하고요. 후반부에 후반부에 비서실장을 비서실장.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기가 네. 청와대에서 민정수석하고 앉아 있었을 때 네. 자기 딸 일본 대학에 편입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 대학도 어떤 대학이다? 뭐 와세다도 아니고 게이오도 아니고 아니, 동경대는 더더욱 아니고 고쿠시간 대학, 국사관 대학, 국사관 대학을 그 정신적인 지주가 누군지 아세요? 요시다 쇼인. 요시다 쇼인. 요시다 쇼인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누구한테 요시다 쇼인이 영향을 줬습니까? 미우라 고로한테 준 거야. 2등 방문한테 주고. 그러니까 네. 대표적인 게 뭐 미우라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은 어려우니까 이등 그러니까 방문, 네. 모르겠고 이또 히로부미죠. 이토 히로부미. 네. 이토 히로부미가 누굽니까? 제1대 통감이야. 그리고 조선 침략의 원흉이고 안중근 의사가 그래서 척결을 하시게 된 것이죠. 제2대 통감이 누군지 아세요? 소내 아니야, 소내. 소네도 고쿠시간 대학을 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요시다 쇼인의 그렇죠. 아주 네. 그 정신적인 그거예요. 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조선 침략 그리고 일제 지배를 하게 된 핵심. 그 다음에 최고. 3대 통감이 누군지 아세요? 아, 거기서부터 조금 제가 헷갈리는데. 이분이 왜죠? 여러분 아시죠? 우리 정 변호사님이 서울 법대와 또 그 전에 서울대 사학과를. 근데 난 서양사인데. 그러니까 사학과. 동양사 아닌데. 아니, 서양사인데 동양사, 국사 다 아주 그냥 종횡무진하시죠. 모든 것을 다 그럼요. 네. 꿰뚫고 있죠. 어쨌든 요시다 쇼인의 정신을 받든 사람이 네. 이토 히로부미. 맞습니다. 1대 네. 통감. 네네. 그 소네 아라스케. 네, 2대 통감. 네. 그 다음에 데라우치 마사타. 데라우치. 아, 그렇군요. 그 사람이 3대 통감이에요. 예. 그러니까 1, 2, 3대를 통과하는. 그 다음에 청와대가 무슨 자리인지는 아시죠? 네? 청와대가 총독부 일본 뒤에? 총독부 자리였어요. 예, 그렇죠. 옛날에는 일본 총독부가 용산에 있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청와대로 옮겨간 게 그게 이제 그 총독부 자리인데 제가 고쿠시간 대학의 교과를 찾아봤어요. 네. 교과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황국에 그렇죠. 천황의 나라에 목숨 바칠 대장부를 대장부를, 기르는 네. 곳이 네. 우리 그 고쿠시간 대학이다. 무사시노 고쿠시간. 그러니까 네. 저는 예컨대 뭐 제가 이렇게 고쿠시간 대학 갔다 뭐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다른 사람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노무현 정권의 민정수석하고 그러니까 문다혜가 대학 다니는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했다가 사회수석했다가 다시 민정수석했다가 네. 비서실장하고 그렇죠.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때 바로 그 노무현 대통령이 네네. 일본이 그 시마네 현이 무슨 다케시마의 날인지 뭔가 하기 네네.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노무현 대통령도 엄청나게 강력한 반일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네, 그 네. 문다혜가 네. 그 고쿠시간 대학 졸업한 다음에 어디 들어왔다 그랬습니까? JTB. 롯데 JTB 들어간 네. 거예요. 네. 그때는 명확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음. 비서실장 할 때였다고. 그렇죠. 네. 그러면 조국 수석이 네. 제일 일을 갈아야 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자기 아이들을 갖다가 네. 그런 대학에 보내고 네. 그 다음에 일본 여행사에 취직을 그렇죠. 시켰어. 네. 야 이거는 진짜 뼛속까지 칠파 아니겠습니까? 뼛속까지 그리고 죽창을 휘둘러야 되겠네. 죽창 맨날 휘두르잖아 그분. 그것까지 휘두르면 안 되고. 자, 그런데 죽창가. 자, 그런데 제가 요새 말씀드린 건 예. 죽창가입니다. 죽창가. 죽창가. 네. 주창간 그런데- 휘두르는 게 아니고 부르는 거지. 근데 입으로 휘두른다. 네네. 끼어들 수가 없어 지금. 네. 자 그런데 네. 지금 정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생각이 난 게 하나 있어요. 네. 오마이뉴스가
보니까 지금 이게 심상치 않으니까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뭐- 반박하는 네. 그런 기사를 네, 냈어요. 그럴 줄 알고 예. 있습니다. 근데 네. 그 반박하는 기사가 뭔지 아세요? 네. 아니 고쿠시칸이 무슨 적이라고 네. 황국 신민이라고 라는 그런 식의 제목을 네, 달고 네, 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요시다 쇼인을 빨아줘요. 요시다 쇼인이 그렇죠. 네. 근대화의 기수이지. 아니 원래 그래요 그 사람은. 네. 그 밑에 무슨 누가가 갑자기 제자 고쿠시칸이, 이 네. 요시다 쇼인을 뭐 이토 아, 히로부미가 거기 나왔다고 그래서 무슨 뭐 이걸 친일 대학이냐? 아니다. 그거- 요시다 쇼인이 얼마나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냐? 아, 그거 죄송한데 제가 예. 조금만 끼어들면요. 네네. 그거 오늘 나온 건가요? 아니. 이거 아니 그게 끝에 언제 됐어요. 나왔냐면요. 예, 이 사람들 너무너무 저는 그거 보기에는 웃었는데 예. 그때 청와대가 긍정을 안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청와대 차원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언론도 그거 네. 쓸 때 네. 그 문다혜가 고쿠시칸대 나왔다 이렇게 안 쓰고 네. 문다혜가 고쿠시칸대 나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라고 예. 쓰지 네. 그러는 단계였어요. 근데 네. 그 상황에서 네. 그 오마이뉴스인가 뭐 하는 예, 거기서 갑자기 그런 예. 보도가 난 거. 예. 난 정말 너무 웃기더라고. 왜냐면 뭐 본인들이 청와대 편인 매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청와대가 지금 나왔다고 안 그러는데 그렇죠. 왜 굳이 벌써부터 나와가지고 방어 막 그러는지 온갖 방어를 하고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한 네, 가지 네, 제가 네.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이 주간조선에 이 기사가 나왔을 때 당시에 이걸 추정한답시고 네.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가 이제 우리가 보통 자료 찾으려면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나무위키 같은 걸 먼저 찾잖아요. 네. 당시에 분명히 나무위키에서 이게 있어요. 나무위키에 문다에 치면 누구를 치면 이렇게 박스로 해서 네, 네. 얼굴 나오고 그러면 학적 나오고 막 이렇게 쭉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그때 당시에는 고쿠시칸 대학 나왔다라고 돼 있었고 네. 그걸 누르면 지금 이런 네. 기사 강찬호 뭐 논설위원 예를 들어서 뭐 네. 내가 쫙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지금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부산 외고 중태만 나와요. 네 그렇게 나오죠. 네. 중간에 아마도 네. 이쪽 문재인 쪽에서 전부 다 해갖고 네. 왜 편집 회의도 하고 막 이러면서 왜 밀어내잖아요. 기사를 바꾸잖아요. 아니 근데 예. 무슨 근거로 그 나무위키를 어떻게 협박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엄연한 팩트가 있을 텐데 네네. 무슨 근거 아니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산케이에다가 네네. 산케이에다 항의를 해가지고 그 기사에 모든 이거 지금 있죠 산케이가 이걸 보도한 다음에 네네. 아에라 하고요 네. 그밖에 몇 개 일본 매체에서 네. 그 기사를 받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이 받았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네. 언론에서 뭐 언론이 이게 잘 아시지만 네. 다른 언론이 산케이가 보도한 내용을 받았다라는 거는 다른 언론도 그게 사실인 걸 확인했다는 의미예요. 네. 그래갖고 보시면은 이 몇 군데에서 그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단지 산케이만의 보도는 아니라는 것이고. 그렇죠. 저도 하나 네, 갖고 오면 네. 2019년도에 고단샤 있죠. 그렇죠. 강단사, 강담사. 그건 그러니까 출판사. 출판사인데 고담샤가 발간하는 네. 잡지예요. 프라이데이가 네. 이거를 지금 받습니다. 받으면서 이 추가를 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좋아하는 거. 그래갖고 2018년 네. 9월에 한국 야당이 문재인의 경비를 조사를 했는데 네. 일본 음식점의 이용 빈도예요. 스시집만 473회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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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632만 원, 즉 6천만 원을 지출한 적이 있다. 또 뭐 문재인이 좋아하는 책들 보면 대개는 일본 책들이 많다. 네. 예를 들어서 일본의 노동 문제를 주제화한 야마미야 카린의 소설, 뭐 살게 하라 난민하는 젊은이들 이런 식의 뭐 기사들이 계속 그 산케이 이후에 뭐 그러니까요. 기사만이 아니라 이런 잡지사에서도 기사가 났다. 지금 보여드린 건데는 아고라라는 아사히 계열해가지고 나름 정평 있는 잡지거든 시사잡지거든 이런 데 다 지금 보도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은 나무위키를 압박할 게 아니고. 네. 당장 산케이 그게 사실이 아니란 얘기인데 그럼 그렇죠. 그럼 문다혜 학력이 지금 중졸이네? 중졸이죠. 그렇죠. 중퇴니까. 중졸이었던 얘기네.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롯데 JTBC에 취직했다고 그랬잖아. 네. 그럼 대졸 사원이잖아. 네. 그럼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롯데 JTBC에 입사해가지고 거기 다니다가 네. 결혼을 2010년도에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다녔다라고 하는 거는 명백한 팩트니까 네.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자, 일단 송기인의 기이한 그 별장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네네. 그 별장 얘기 좀 해보죠. 네. 어저께 어쨌든 등기를 떼셨잖아요. 네네, 띄워봤죠. 그래갖고 어느 정도는 정변이 지금 이 관계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명의가 어떻게 됐다. 요 문제는 좀
더 확실하게 좀 추적을 하신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아니, 변호사가 등기부 띄는 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아, 그러게요. 예. 저는 못 띄어서. 네네.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저기 주소를 그 누군가가 알려줬어요. 그다음에 인터넷에 다 떠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주소에 따라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등기부를 띄웠는데 네. 1988년 6월 20일에 매매를 통해 가지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 이름이 송기인이야. 아. 그런데 요즘 등기부에는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안 나오는데 네. 생년월일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3809 이사로 나와. 음. 그런데 그 3809 이사가 송기인 신부의 생년월일이에요. 네. 1938년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 두 가지가 맞는데 이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즈가 얼마가 되느냐? 음흠. 367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알기 쉽게 평수로 하면 네. 110평이란 이야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88년 6월 20일에 취득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네. 송기인 신부가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어요. 네. 건물을 지은 건 언제냐면은 93년 5월 20일이에요. 네. 그런데 93년 5월 20일에 건물을 짓는데 네. 그 건물의 면적은 얼마냐? 105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32평인데 네. 그냥 뭐 30평짜리 아파트 그 정도는 아닐 거고 예, 예. 왜냐하면 이 30평짜리 아파트라고 하면 그게 분양 면적이지 전용 면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생으로 완전 전용 면적이란 이야기니까 네, 네. 일반 아파트로 따지면 한 40몇 평 정도 되는 그 정도 사이즈의 집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집이 쭉 있다가 2022년 7월에 소유자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매도인은 송기인이고 매수인이 문다혜로 바뀌는 몇 거예요. 년이라고 그랬었죠, 지금? 2022년. 2022년. 2022년 7월이면 언제입니까? 대통령 퇴임한 지 2달. 그렇죠. 네. 2022년 5월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네. 퇴임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청와대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같이 쫓겨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누구다? 그게 문다혜다. 문다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문다혜가 그 청와대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됐으니까 가야 될 집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이 7월에 그 집을 갖다가 사고 그 다음에 등기부 사항의 문다혜의 주소는 이 집이에요. 제주도 집.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제주도 집을 그 다음에 기사를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데 네. 2019년도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를 방문해가지고 그렇죠. 하룻밤 자고 오는데 네. 어디서 자느냐? 신라 호텔에서 안 자고 롯데 호텔에서도 안 자고 뭐 해군 기지에서도 안 자고 이 집에서 자요. 오. 송기인 신부가 소유하고 있던 이 32평짜리 대통령이 원래 이걸 2019년인데? 국비로 이제 이용한 건데 네. 그 근처 식당에서 이제 먹다가 밥을 먹다가 그게 이제 그냥 속된 말로 뽀록이 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됐구나. 그래가지고 문제는 이 집에 대해서 예. 굉장히 관심이 많았구나.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그 다음에 오늘 그 언론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문다혜가 네. 2016년도에 이 집에서 6개월인지 몇 개월인지를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2016년도면은 소유주가 송기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다음에 네. 2016년도면 대통령은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었을 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쭉 이야기하기를, 예. 문다혜가, 그 자기 집인 것처럼 막 여기저기 수선도 하고 그러길래, 예. 저 젊은 여자가 이 집의 주인이구나라고 그 주변의 마을 사람들은 다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2019년도에 갑자기 대통령 오고 뭐 식당 주변에 뭐 대통령이 식당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이 집이 누구 거야? 봤더니, 언론에 나온 기사를 봤더니, 네. 송기인 신부가 이 집 주인이야? 더 놀랬다는 거죠. 그 몇 가지 더 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때 2019년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차 여기를 찾았다 이제 이렇게 기사가 네네. 됐는데 그 기사가 처음에 어떤 식으로 나냐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이 집에 오지 않을까 한다 이런 기사들이 났어요 그때도. 왜냐면 그때 그 소문이 이미 났는 거예요. 저 집이 이상하게 문재인 일가가 많이 가는 집이다 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인 2013년 2015년에도 거기 가서 머무른 것이 확인이 돼요. 그 기사에 나옵니다. 네. 주로 김정숙 여사하고 둘이 가가지고 네. 거기서 그 지냈다는 게 2013년 네. 2015년에도 그 집을 이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 지역 언론에는 네. 딱 그 집이 이제 소위 이른바 그냥 딱 찍힌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2019년도에 문재인이 제주도 온다. 물론 아시다시피 제주도 문재 대통령은 휴가 일정도 철저히 비밀이거든요. 보안상.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알리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식당 갔다가 주민들이 알아보는 바람에 이제 이른바 그게 들통이 난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기자들이 우르르 그 집에 몰려들었고 결국 그 집에 있었다는 기사가 흩어지는데 이때도 지금 청와대 반응이 참 또 희한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집에서 있지도 않았고 자지도 않았다. 이런 식으로 아마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거기 사진 기사가 없었나요? 사진은 없었나요? 사진도 다 있어요. 그때 그 아마 종편인가 채널 A인가? TV 영상 매체도 그때 취재했습니다. 그거 일단 들통이 났기 때문에 네네네. 그냥 공개를 한 거예요. 네. 거기서 뭐 그렇게 뭐 이런 거 그때부터 아마 소박하게 머물렀던 건지 그쪽에 간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보도가 많이 됐는데 정말 석연치 않죠. 왜냐면 정말 송기인 신부 집이라면 정말 물론 친하니까 그렇게 많이 갈 수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막 자기 집처럼 저렇게 그렇죠. 이용을 할까? 예. 그리고 왜 청와대는 굳이 특히 대통령 시절에 거길 갔는데 그 집을 그 집에서 자지도 않고 이용도 안 했다는 식으로 또 굉장히 강하게 부인을 했을까?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문다혜 씨가 그 2010년도에 그렇게 머물다가 아버지가 딱 대선 후보가 되는 시점에서 그 자취를 감췄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 제주도에서요? 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몇 달을 살았는데 2016년에 살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 말 2017년 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모드로 가면서 민주당은 대선 경선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선 끝에 문재인 후보가 되는 건데 그 시점, 그 즈음해서 그 다혜 씨가 제주도 그 송기인 집 생활을 청산하고 사라졌다는 거죠. 서울로 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왜 또 그럼 그때부터는 그걸 또 그랬는가?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결정적으로 지금 이상한 게 우리 여러분 다 요게 질문거리가 되실 겁니다. 아니 천주교 신부가 천주교 신부는 뭐 아시다시피 하나님한테 모든 걸 바친 분인데. 그리고 월급도 하나님한테 받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이 신부들이 재산이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역시 결정적인 그 송기인 신부 본인의 지금 발언을 제가 지금 확보를 했는데 아마 보신 분도 있겠지만 2007년도 노무현 정부 말기 시절, 2007년도 그 시점에 신동아에서 그 길게 굉장히 송기인 신부 인터뷰가 합니다. 나왔군요. 네, 근데 거기를 보면 이렇게 돼서 그때 재산이 지금 송기인 신부의 재산이 공식적으로 공개된 게 2007년도에 과거사 정리위원회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이른바 과거사 또 그때도 막 캔다고 막 난리쳤잖아요. 그래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장관급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사검증해야 돼. 재산검증 인사검증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신고한 재산액이 7억 7천만 원이에요. 꽤 많네, 그래도. 신부 치고는 많잖아. 그리고 이분이 신부 중에서도 굉장히 진보 신부잖아요. 아이,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고 하니까 신부 중에서도 특히 더 별로 돈이 없어야 정상인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상식인데 기자가 물어봐요. 이거 돈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기인 신부가 기자한테 참 많아. 이게 검찰에서 내가 들었는데 내 통장이 38개래. 지금 송기인 통장이 그때 38개 있었던 얘기예요. 검찰에서 들었는데 자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체이탈화법이네. 그러니까 아니 유체이탈화법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시민단체들이 그냥 송기인 이름 빌어서 통장을 만든 거야. 차명 계좌를 만든 거야, 한마디로. 그게 38개나 된다.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민주화 대부고, 그 다음에 이분이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니까 어떤 의심을 안 받잖아.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좌파 단체들이 뭔가 제가 볼 때는 수상한 돈, 그런 것을 은닉하기에는 신부님 명의 통장만큼 좋은 게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너그러운 우리 민주화 아버지, 우리들의 대부니까 막 만든 거고, 내 생각에 송기인 신부도 알았겠죠. 왜냐면 본인이 인감을 주거나 했을 거 아니야. 그때마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보니까 남의 재산 명의에 자기 이름을 대주는 거를 흔하게 해온 분이라고 즐겨 해왔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냄새가 난다. 그다음에 이 집도 그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근데 이제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 38개 통장에 나도 몰랐는데 내 이름으로 돼 있대. 다 시민단체들이 만들었대. 그런데 그 중에 2억 원이 뭔가 이상한 돈이 나왔대. 검찰에서 그래. 그래서 근데 난 모르겠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이런 거고. 그런데, 그 다음에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해요. 카톨릭 정관에 신부는 부동산을 못 가지지. 아예 그 기사에 인터뷰에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송기인 신부 입에서 말이에요. 기자한테 아까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기자한테 반말투로 얘기를 했는데 가톨릭 정관에 신부는 부동산을 못 가지지. 내 재산 중에 토지가 많은데 다 교구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분은 보니까 은행 통장, 그 다음에 부동산 이게 전부 이름은 내 건데 다 남의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다 빌려줬다는 거야. 그래서 과거사 위원장 할 때 관계기관에서 그거를 다 세밀하게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 보니까 송기인 통장, 송기인 부동산 많은데 알고 보니까 시민단체가 만든 거고 이건 교국 거군요. 제가 세밀하게 조사해봤더니 뭐 문제 없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줬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네. 내가 진짜로 내 소유물로 갖고 있는 거는 자동차가 유일해. 자동차만. 그리고 내 진짜 정말 나만의 온전한 내가 소유한 은행 통장은 딱 하나인데 지금 예금액이 15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게 지금 이분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이에요. 그렇군요. 이게 직접 나온 말이에요. 이것은 당시에 송기인의 뭐 이런 수상한 부동산 뭐 이런 의혹이 나올 때가 아니기 때문에 2007년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 재산이라는 게 사실 이렇다라고 얘기한 인터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상황 때문에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인터뷰고요. 아마 이게 진실일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은 통장, 부동산은 다 교국 거, 통장은 시민단체 거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제주도 것도 부동산이 해당되는데 그럼 이것도 그럼 교국 것이냐 하는데 지금 요거는 아직 100%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여의도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를 지금 송기인 신부가 지금 그 집이 문제의 집이 지금 종교시설로 지금 그 신고가 돼 있다. 피정. 아니 신고가 되어 있다? 네, 그렇게 신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고 국민의힘 인사들이 좀 추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 안 얘기냐면요. 되냐면 아니 윤건영은 이게 공유 숙박 시설이라고 했는데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예. 지금 국민의힘 쪽 계열에서 지금 이제 아마 법조 계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요 2007년도에 과거사 위원장을 할 때 재산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걸 신고를 했습니다. 네네. 했는데 요때 신고할 때 이 건물의 용도를 피정 및 하계 수련회라고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렇죠. 네네. 이게 아시다시피 피정이라는 게 이제 천주교에서 그 성도들이 이제 좀 조용한데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좀 휴양도 하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뭐 기도도 좀 하고 뭐 그런 데 아닙니까? 불교의 템플스테이. 네,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런 거죠. 예. 근데 불교는 이제 템플 그 자체가 항상 있는 거고 이거 천주교는 성당은 도심에 있고 피정이라는 어떤 그 좀 더 한가하고 뭐 고즈넉한 데 가가지고 따로 추가 합숙 시설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신고를 했다. 수련 종교 생활 용도로 재산을 신고한 주택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게 사실이라면 이건 아직 지금 나중에 조사 단계라 그런데 그러면 지금 한마디로 송기인 씨 소유이긴 하지만 용도가 종교 용도란 말이에요. 종교 시설 용도로 했는데 그럼 이걸 지금 자혜씨가 살 수가 있는 거냐? 이거를 이런 지금 어떤 지금 문제가 되게 제가 좀 정리를 하죠. 그러면 송기인 신부의 2007년도의 얘기는 부동산은 교국 거고 그다음에 통장도 다 남들이 좋은 일 한다고 해서 그냥 내 이름을 빌린 거야. 빌려준 거야. 그렇죠. 나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자, 이것이 지금 별장이라고 얘기되는 부분이 두 개 중에 하나죠. 실제로 교국 거거나 뭐 피정이라고 했으니까 아니면 통장처럼 대여 이름을 부동산 차명으로 누군가 할 수 있다 있잖아요. 문재인이 자기 왜냐하면 2013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9년도 연달아서 어쨌든 늘 자기 집처럼 썼으니까. 자, 여기서 요 대목에서 또 정혁진 변호사 말씀 들어야 됩니다. 정혁진 변호사가 이번 또 법조인으로서 전문가로서 귀를 조금 이렇게 지금 왜냐면 이 부분이 닦았거든요. 이제 이분이 뭐 요것은 제가 정확히는 뭐 저도 이제 모른다만은 명의신탁.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라졌는데 과거에는 한마디로 내 집인데 여러 가지 내가 좀 이 집의 소유 상황을 숨기거나 하기 위하여 남의 이름으로 더군다나 신부 이름으로 하면 근데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가능했었는데요. 자, 그래서 가능할까요? 아니 그때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융실명제도 93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단행을 해서 그때부터 있었던 거지. 그렇죠. 그 전에는 차명 계좌가 나쁜 거긴 하지만 법적으로 규제가 안 됐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 정진 변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만약에 지금 강 기자가 취재한 게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 처벌받아요. 그런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직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추정이니까요. 것이죠. 네. 어떤 처벌입니까? 왜냐하면 부동산 실명법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명의신탁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명의신탁한 사람은 형사처벌이 징역 5년이에요. 또는 벌금 2억 이하. 벌금이 억대로 나오는 게 별로 없는데 부동산 실명법은 명의신탁자는 징역 5년, 벌금 2억 이하. 그 다음에 명의수탁한 사람, 이 경우에는 아마 송기인 신부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징역 3년 또는 벌금 1억 이하. 다만 지금 이 법적 해석은 당연히 그런 지금 좀 전에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이고요. 네네. 아직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계속 그래서 전제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예컨대 좀 전에 강 기자 이야기한 것처럼 송기인 신부가 내 재산 하나도 없어. 내 재산은 차 한 대뿐이야. 예, 라고 했는데 이거는 분명히 지금 공개 인터뷰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 인터뷰 언제 했겠습니까? 2008년경인가 그 정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집 네. 언제부터가 이 땅하고 집 언제부터 88년부터 83년 93년. 그러면 저기 신부님이 거짓말했네. 그 적어도 이 인터뷰하는 시점에서 이 집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고해성사를 다시 신부님이 하셔야 되겠네. 다른 네. 신부한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만약에 그 말 설마 신부님이 거짓말 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긴가민가 했는데 왜냐하면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네네. 88년이면 쌍팔년이면 그 뭐야 우리 강 기자 36년 전 그게 대학교 아니고 2학년 때 아니, 아니야. 간단합니다. 일제 시대보다 먼 과거입니다. 네. 아주 간단해. 아주 여러분 아주 쉬운데요. 88년이라면요 36년 전이기 때문에 네. 일제 시대가 35년입니다. 그래서 일제 시대보다 더 먼 옛날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부터 쭉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좀 그러니까 이거는 송기인 신부의 소유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그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조금 전에 과거사 위원장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 위원장 자리가 장관급이었다고. 그렇죠. 예, 예. 네. 연봉 얼마인지 아세요? 1억 한 몇천만 원. 연봉이 2억, 얼마였냐면 2억인가 그래요. 2억. 네. 9,700만 원. 아. 그런데 몇 년 했냐면 2년을 그렇죠. 했다고. 그래서 예, 2억. 예. 그래서 2억. 그래가지고 2억 가까운 돈을 기부했어요. 기부했어요. 송기인 오. 신부가. 어디에다가 기부했느냐? 예. 민족문제연구소에다가. 예. 뭐 하라고? 일제 친일파 낙인 찍으라고. 그 일제 그 뭐 그런 연구소가 그 기념관 지으라고 그거 이제 그 종잣돈 해가지고 네. 그런데 그런 돈까지도 다 기부하셨던 분이 네. 제주도에다가 별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무소유를 그렇게 설파하셨던 법정 스님이 뭐 제주도나 이런데 뭐 이렇게 뭐 회원권 같은 거 갖고 계신 거랑 큰 차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생각이 명의신탁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긴 했었는데 에이 설마 했었는데 만약에 송기인 신부가 그러한 그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이 인터뷰는 공개된 인터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그대로 제가 그 인터뷰 신동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 명의신탁이 맞다라는 그 느낌이 확 들 수밖에 지금 이분 없고. 말이 어쨌든 그게 교구가 됐건 또는 그게 일반 사인이 됐건 근데 만약에 내 부동산은 다 교구 거다라고 한다는 이 말. 네. 그 뭐야 제주도 그 땅하고 집이 제주도 별장이 교구 거라고 하면 송기인 신부 더 큰일 나요.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게 만약 네. 지금 송기인 신부 말에 따르면 네. 지금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다 교구 거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그 집 그 제주도 거기도 교구 거야? 그 말에 따르면 그렇죠. 그러면 그 교구 건데 교구 거지. 근데 다만 명목 서류상으로는 송기인 씨 거니까 송기인 거니까 그거 송기인이 실소유주는 교구인데 그냥 내가 서류상 주인이니까 그냥 내가 문다희한테 3억 8천만 원 받고 넘겨? 팔아먹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네. 천주교의 재산을 네. 천주교 교회의 재산을 네. 문다혜한테 팔아먹은 거라는 얘기다. 근데 근데 제 생각에 설마 그래도 신부님이신데 네. 그게 근데 이분이 어쨌든 이분 입으로 얘기하신 겁니다. 이거 굉장히 지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상당히 이게 좀 믿어지지 않는데 이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재산 중에 이분 지금 송기인 신부 말입니다. 내 재산 중에 토지가 많은데 다 교구 거야.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은 과거사 위원장 할 때 관계 기관에서 세밀하게 조사했어. 이 얘기는 뭐냐? 노무현 정부가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노무현 정부에서 과거사 위원장을 했고 노무현 정부가 장관급 자리를 주니까 장관급 자리를 받은 총기인의 재산 관계를 모두 세밀하게 조사한 것은 노무현 정부의 관계기관이에요. 지금 바로 문재인 정부 이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 너무 이상한 거예요. 조금 그렇죠? 정리를 하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둘 다 불법인데 하나는
차명으로 부동산 실명제를 어겨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재산이지만 내 이름으로 그건 단어를 쓰죠. 그게 아니 이제 그게 단어는 아니고 흥분하지 마시고. 큰 건 아니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수밖에 없다 하고 정리를 하면 그렇게 됐거나 아니면 교구 자산을 자기가 임의로 팔았거나 아니면은 또 제3 뭐 문재인 대통령 말고 제3의 뭐 홍길동 뭐 그런 사람이 차명 주인일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이 실소유 주일 수 있고. 물론 그래서 뭐 그런 네, 그런데 그렇죠. 네. 어쨌든 세 가지 다 불법 아닌가요? 일단 변호사님? 정리를 하면 예. 교구 재산도 송기인 명의로 한 거는 그거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에요. 네. 카톨릭이 위반했다는 것이. 네. 그러면 이제 카톨릭 그 담당자가 그 명의 신탁자가 되니까 징역 5년이고 송기인 신분 징역 3년짜리가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교구 땅을 문다혜한테 팔아먹었다. 이거는 업무상 배임이에요. 업무상 네. 횡령이고. 네. 이거는 뭐 법적인 거 그런 걸 그러니까 민사법적인 걸 떠나가지고 소유권자가 뭐 누구나 형식적 소유권자 누구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네. 예컨대 강찬호 기자가 형 그 이거 믿을래 그러면서 제주도 별장을 그러니까 8초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네. 강찬호가 출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주도에 별장이 있어. 근데 그게 좀 마음에 걸려. 그렇지. 그런데 정혁진 변호사가 그래도 착해 보여가지고 이거 형 이름으로 해놓자. 그렇지. 라고 딱 했는데 그거를 내가 이종근 실장님한테 형 이거 사세요. 이거 내가 싸게 줄게. 이거 그 3억 8천. 110평이면요 평당 35만 원이야. 그렇죠. 네. 그런데 협재 바다 앞에 쫙 보이는 그 집이 평당 35만 원 싼데 그런 느낌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이거 원래 시세로 하면 한 100만 원, 50만 최소한 50만 원, 100만 원 하는 건데 오케이. 내가 이거 형한테 팔게 해가지고 난 사. 무조건 사. 인너센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근 실장님은 제가 그걸 갖다 산다고 해도 잘못된 거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도 정확히 얻을 수 있는 거야. 나만 나쁜 놈인 거야. 왜냐하면 내가 배신해가지고 팔아먹은 거니까. 신부님이 그랬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원래 주인한테 그냥 돌려준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 말 필요 없어요. 송기인 신부가 3억 8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3억 8천 어디 있는지 그걸 밝히면 돼요. 더 이상한 게 이것도 이상해요. 지금 맞아요. 지금 오늘 그 윤건영 의원이 그 3억 8천 그 돈은 어디서 났냐면 다혜 씨가 원래 갖고 있던 집을 팔아서 지금 맞아요. 집 팔아서 했다는 집 팔아서 했대. 근데 지금 어제 검찰이 발표해서 검찰발 기사를 보면 네. 다혜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러잖아요. 별장도 압수수색했다 그러는데 부암동 자택과 서대문 사무실과 제주도 별장을 다 지금 압수색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서대문 사무실은 없더라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지금 적어도 3개의 부동산을 지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무실은 뭐 소유를 안 했겠지만 렌트한 것이고. 그러나 지금 부암동 자택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집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부암동은 그리고 애초에 그 집이 동일한 집인지는 모르겠으나 애초에 다혜 씨가 2018년도에 판 집이 부암동이에요. 부암동에 살다가 구기동인가 아니면 구기동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부암동 자택은 또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문다의 재산을 쭉 보면 처음에 구기동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집은 2010년도에 샀어. 누가 샀느냐? 서창호가 산 거예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그 구기동 집이 얼마에 샀냐 서창호가 3억 4,500에 샀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2018년도에 매도하잖아요. 얼마에 매도하느냐? 5억 1천만 원에 매도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태국 갔다 와가지고 그 돈이 뻥튀기가 돼가지고 양평동에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요. 7억 6천. 얼마에 매입하느냐? 7억 6천. 그다음에 이거를 21년 2월 5일에 양평동 집을 매각해요. 그게 9억이란 말이에요. 9억이야. 그러면 1억 4천 시세. 근데 이때 21년에 이혼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 반분해야 돼요. 재산 분할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서창호가 돈을 벌었습니까? 문다혜가 돈을 벌었습니까? 서창호가 돈 벌었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뭐 6대4 뭐 요 정도로 한다라고 치면 그럼 9억이면은 9억에 60%면 얼마입니까? 6, 9, 54, 5억 4천. 9억에 40% 얼마입니까? 9, 4, 36. 3억 6천이네. 3억 6천 가지고 2022년 7월에 별장을 산 거네. 그렇지. 그런데 부암동 자체는 뭐야? 부암동은 어떻게 그래서 된 거야? 지금 그래서 저는 그게 월세 아닐까? 월세이기를 바랍니다. 네. 아니 근데 어쨌든 그 이후부터 문다혜는 모든 그러니까 문재인으로부터 발생되는 이권의 당사자예요.
보면 개달력도 이 사람이 하지. 그 다음에 전시기획다다라는 예명으로 전시도 계속 그 문다혜가 하지. 네. 또 지금 또 되풀이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평산책방의 도메인도 문다혜가 도메인이지. 지금 제가 이걸 또 이 2022년부터 지금까지 이 숙박업소의 공유 그 사업으로 인한 이득도 문다혜가 다 취득한 거지. 그러니까. PD님, 그 제가 아까 들렸던 그것이 가능한가요? 제가 띄울 수 있나요? 제가 하나 보내드린 것 같은데. 띄워서 한번 보내주시죠. 저걸 보시면요. 쭉 한번 스크롤 다운 해보실 수 있나요? 저기. 네. 저기 보시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관련 서적인데요. 예. 문재인의 위로 필사, 문재인의 위로, 대통령 문재인의 4년, 문재인 팀 2주년 엽서 컬렉션 팩, 대통령 문재인 명연설 팩, 그리고 대통령 문재인의 3년, 그 다음 또 뭐죠? 대통령 문재인의 2년, 문재인 인력, 문재인 탁상 달력, 전부 다 더 휴먼이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저 더 휴먼이 지금 바로 문재인의 운명이 옛날엔 가교란 출판사였는데 네네, 그렇죠. 최근에 이게 더 휴먼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뀌었죠. 다른 네, 출판사예요. 그러니까 아니 더 휴먼으로 바뀐 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다른 출판사, 가교랑 다른 출판사. 그게 더 휴먼이라니까. 더 휴먼이라고.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지금. 얘기를 하는데 헷갈리게 예, 얘기하시면 예, 안 될 것 같고 제 말씀은 뭐냐면 가교에서 더 휴먼으로 바뀐 거죠. 네네.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만 바뀌었다라고 오해하실까봐 잠깐 제가. 운명이 나온 출판사? 예. 그렇죠. 그거 북팔이에요. 아니 근데 그게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 개가 그래요? 있는데. 근데 아니 내가 그 책을 샀다니까. 근데 언제 샀냐면은 근데 언제 샀어요?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직후에 예. 그 운명 특별판이 나와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책을 샀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방송하고 그럴 때 네. 참고해야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제 차에 있는데 안 갖고 왔는데 네네. 아침에는 방송할 때 그걸 인용을 했었는데 예. 그런데 그 북팔이 이제 많이 팔렸다는 이야기예요. 예, 왜냐하면 5월 9일에 그 일쇄가 이제 그 문재인의 운명 특별판이 네. 5월 9일에 일쇄가 그 발행이 됐는데 네. 그 2주 동안에 네네. 45세까지 찍었어요. 그건 대박이지. 45세라는 그다음에 거. 그게 그때 부팔인 거죠. 한 그게 세가 몇 년이라고? 그게 2017년. 자, 그건 17년이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요게 지금 보시면 저 예스24 네. 유명한 우리 인터넷 책. 발음 좋아요. 자, 문재인의 운명인데 요게 2022년 5월 10일 날 다시 나옵니다. 개정판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는 날인데 요때 개정판을 하고 요것이 더 휴먼으로 바뀝니다. 더 휴먼으로.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것들이 더 휴먼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다 좋아요. 2억 5천은 어느 출판사가 준 거야? 제가 봤을 때 북팔이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 번 데는 북팔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더 휴먼으로 지금 된 것이 아니냐. 아니 근데 모르겠네. 지금 운명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2017년에는 저도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 책 그거 있어가지고 쭉 봤더니 이게 쭉 책을 갖다 쭈르륵 보면 이거 뭐 누가 뭐 하고 누가 뭐 쫙 있잖아요. 문다의 이름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왜 북팔에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북팔에서 벌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한 10만 부 팔았다라고 그러면 인세 한 2억 정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게 만 2만 원이 안 됐었어요. 한 16,000, 7천 원 그 정도였는데 만약에 그 만 원짜리가 10,000권 팔리면 1억이잖아요. 네. 만 원짜리가 10만 권 팔려야지 10억이고 네. 거기에 인세 10% 준다라고 하면 1억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세 뭐 많이 팔리면 조금 더 준다고 해도 한 인세 한 2억 정도 문 대통령이 받아갔을 텐데 그런데 지금 이 휴먼에서 언제 나왔다고? 2022년? 네. 그 2년 동안에 뭐 책 몇 권이나 팔렸겠습니까? 그때는 2017년도에는 문재인이 대통령 됐구나. 앞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저도 궁금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40몇 쇄 해가지고 한 100쇄 정도 찍었다라고 하면 그럼 10만 부 팔렸겠지. 그렇죠. 지금 저 근데 지금 그래서 문다혜 씨가 그러니까 만책이 많이 팔려갖고 네네. 거기에 잘 그 비례해서 제대로 정상적인 몫을 받은 겁니까? 그래서 아니지. 왜냐하면 거기에 뭐 편집에 문다의 이름 딱 찍혀 있었으면 편집 잘해가지고 책 많이 팔렸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돈을 줬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문다혜가 그 책에 2017년 특별판 책에 관여한 바는 하나도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저희 서점가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더 휴먼에서 나온 그 책에 문다혜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확인해도 상당 부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북판인가요? 북팔? 북팔 북팔에는 문다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어. 없어요. 그러면 이건 공식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표지 디자인은 진짜 디자이너 이름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표지 디자인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근데 표지 디자인이라고 정확하게 얘기 안 했어. 그럼 편집이래. 편집에 도움을 줬대. 편집자가 아니고 편집 에디터도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다 이름이 있어요 거기. 예. 그럼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편집에 도움을 줬다라는 이유로 그 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도움을 준 사람이 그 정도 받았다면 정말 그 표지 디자인을 책임진 분 이분은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받아야죠. 자기 이름을 걸고 한 거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정식으로 그 표지 디자인으로 이름을 올린 분 그분이 얼마 받았는지 그것도 반드시 검찰이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책 한 권이 그렇게 편집해서 저는 근데 2억씩 받으면. 근데 저는 이쪽 동네 진즉에 그 편집자 되게. 근데 저는 이쪽 동네 사람들은 이 책이 말이죠. 참 희한해요. 신앙림 씨도 말이죠. 신앙. 세상에 책 한 권에 1억 5천만 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게요. 그런데 여긴 또 보니까 편집 직접 책임자도 아니고 도움을 줬다는데 2억을 받았다는 게 이게 정말 이쪽 동네만 오면 책이라는 게 무슨 갑자기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건가? 진작에 저도 이쪽 출판 쪽으로 발걸음을 옮길 걸. 그래서 이 민주당 계열 분들하고 이 출판사와의 관계, 좀 이것도 한번 좀 들여다볼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뭐 오디오가 계속 맞물려요. 제가 보니까 지금 저 라디오처럼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헷갈렸을 거예요. 지금 서로 이야기하려고. 하고로 그냥 막 정변 또 강찬원 논설위원 저도 막 들어가서 막 그냥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2007년도 송기인 신부가 한 인터뷰 내용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다시 이 별장이라고 들리는 부분들이 어떻게 또 해명이 돼야 되고 또 이 사실이 규명돼야 되는가. 몽땅 교구 거라던 송기인 부동산. 자기가 유일한 재산은 자동차만 있다던 송기인 신부가 이 1988년에 지금 소유했다는 명의를 지금 이전했다는 이 별장 내지는 이 피정 공간 이것에 대한 사실 규명이 확실하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 피정이었던 집이 지금 갑자기 에어비앤비로 바뀌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중간은 별장으로 했다가 또 별장은 절대 아니라고 막 또 이제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여기서 뭐 너무 오늘 길어집니다만 요 하나. 아니 그렇게 송기인이 문재인의 멘토라는 걸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리고 지금 뭐 등기부 등본 띄워보면 송기인 거라는 게 그대로 나오는데 왜 윤건영 의원은 뭐 오랜 지인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이것도 되게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멘토로 존경하고 그런 분이면 당연히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송기인이라고 얘기해야죠. 누구나 지금 등기부 때 보면 송기인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감춰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데 굳이 오랜 지인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뭐 송기인을 보호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송기인과 관계를 숨겨야 되는 건지 왜 저렇게 표현했는지가 정말 다 점점 더 미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기인이라 그러면 2007년도 기사 찾아볼 것 같아요. 지금 송기인 신동아 인터뷰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또 그게 사라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들어가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이 한번 보십시오. 저기 혹시 정변 하신 말씀 없는데 남기신 말씀 아니 정변이 정리해 주시고 강찬원 의원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저는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사실 정 변호사님이 오늘 맹활약을 하셨는데 그럼요. 다른 지금 유튜브 방송에서 사실 이거 이제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봤는데 좋은 말씀을 저거 왜 그랬냐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제 모든 의혹은 저게 정말 송기인 집이냐 아니면 지금 우리 이종근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3자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거냐 아니면 천주교 교구권이 요거잖아요. 세 가지 중에 요게 결국은 이제 과거에는 명의신탁이라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70,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요거에 대한 정혁전 변호사의 이제 처음 의견은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됐다면은 이걸 지금 검찰 수사로 밝혀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섣불리 문제 제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처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그런데 오늘 지금 보니까 신동아 인터뷰라든가 새로운 정황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정혁진 변호사도 지금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은 이건 정말 처벌받을 사안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도수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디벨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하시죠. 저 막 헷갈리기 시작했어. 아니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 신부님도 못 믿겠어. 그럼 이분이 어떻게? 정의구현 사재단 또 이렇게 대부라고 들었습니다. 정의를 구현하는 사제분. 그러니까 정의구현 사재단이요. 그러니까 제가 송기인 신부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년생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부산의 원예고등학교라고
하는 데를 나왔어요. 네. 그런데 원래 그 고향은 전라남도 순천이에요. 네. 아, 그렇군요. 예, 순천 분이신데 고등학교는 이제 부산에서 나오고 네. 사제 서품을 72년도에 받았어요. 33살에 맞으셨죠. 72년도에 받았는데 네. 그런데 정의구현 사제단이 언제 그 출범하느냐? 네. 74년이에요. 네. 아. 그때 3년차 신부가 창단 멤버예요. 창립 네. 멤버가 되는 와,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난 다음에 88년이 왜 중요하냐면 예. 88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올림픽? 88 올림픽 있었지. 네. 이거 예. 중요했었어요. 그다음 또 88년에 뭐가 있었냐면 13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때 YS가 통일민주당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통일민주당 YS가 그 거의 그 부울경의 민주화 운동의 대부라고 이미 그 우뚝 섰던 네네. 송기인 신부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네. 아이 송 신부님 요번에 그 국회의원 나올 만한 똘똘한 사람 좀 추천해 주시오. 네. 그래가지고 추천한 게 누구냐? 노무현. 그게 노무현이에요. 네. 그게 아. 88년이에요. 아. 88년 땅을 갖다가 취득했는데 그때 그 88년에 이걸 갖다가 한 거야. 노무현을 추천한 아. 거야. 그래서 노무현이 국회의원이 되는데 네. 누구랑 붙었습니까? 김광이라고 보죠? 아니. 누구랑 붙었죠? 노무현하고 누구하고 아, 붙었냐? 허삼수. 허삼수하고 허삼수라. 전두환의 허삼수. 그래가지고 허삼수를 꺾었어요. 네, 오. 그렇죠. 허삼수를 꺾고 13대 국회의원이 됐는데 네.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뭐가 있었습니까? 50 청문회. 청문회. 그걸로 스타 됐잖아. 거기서 이제 라이징 스타가 딱 된 게 그게 노무현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88년이 그래서 중요한 게 세 가지인데 그러네. 첫 번째는 올림픽 봐야 되니까 중요했고 두 번째 노무현을 국회의원 만드느라고 중요했고 네. 그 다음에 그 송기인 신부 개인적으로는 제주도에 땅 110평이 어휴, 생겼다. 역사적인 해였네. 네네. 이 세 가지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연관이 뭔가 있죠. 그 연관은 다음에 금요일 날 한번 꿰보죠, 이렇게 구슬을.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노무현 그 변호사가 국회의원 거쳐서 나중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송기인 신부를 과거사? 장관급 위원장으로 네.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그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송기인 거기까지. 거기서 또 하나만 더 하면 그래서 송기인 그 신부의 재산 내역이 예. 다른 데도 아니고 노무현 정부에 의해서 쫙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역사는 어디서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 안에 있을 땐 모르는데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면 와, 이것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엮여져 있구나가 네. 사실 이 사학과 교수님들도 그런 역할을 하지만 우리 언론에서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그냥 방송에서도. 유식한 말 한마디 하고 끝나겠습니다. 아, 유식하게? 천망회에 소위 부르라 이런 아. 말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엉성해 보여도 촘촘하게 보이지 않아도 걸러질 건 다 걸러진다. 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망자가 들어가면 대개는 이제 불교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 나중에 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전하는 말씀.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